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부중학생회장 법행정학부 18학번 신아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영상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학우분 중 취업 멘토링을 설명해 주실 너무 좋은 학우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아노과 18학번 나성경 학우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피아노과 나선경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제가 수원대학교에 오기 전에 7년 정도 다른 회사에서 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 보통 제가 일했던 곳이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게임 회사, 이렇게 세 곳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인사 업무예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지금 수원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수원대학교에 왔을 때 저 20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총학생회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다 물어봐 주시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 그 질문을 통해 오늘 취업 멘토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멘토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인사 담당자 경력이 7년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본 실질적인 취업 꿀팁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취업에 사실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거는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나의 직무를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직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바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꿀팁은 아니지만 이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직을 2번 했어요. 총 3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나중에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꿀팁이라기보다는 직무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회사에서 나의 직무를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말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직무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 나의 직무를 먼저 설정하는 것, 이게 일단 가장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일까요? 그런데 막상 저도 그랬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크게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직무, 즉 내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업무에 관련된 자격이라든가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가, 이걸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부생 때 가장 중요한 게 직무를 찾는 것과 그에 대한 준비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도 학부생 때 꼭 해야 할 것? 아니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학부생일 때 하지 말아야 할 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학점 관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학점은 못 바꿔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시면 저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수원대학교에 왔어요. 그쵸? 학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대학교를 졸업할 때 받은 학점은 영원히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다시 갈 수는 있어도 학점을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무 찾기입니다. 직무를 찾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교를 다니시는 4년 동안 회사에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찾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직무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나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가 뭐가 있는지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회사에 와서 보니까 전공대로 직무를 하고 계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한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90%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직무를 채용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요새는 공개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취업할 즈음만 해도 그 뭐 CJ 그룹이라던가 삼성 그룹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홍보는 아닌데 캐치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이 직무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주 집요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무 분석은 뭐 캐치TV라거나 다양한 뭐 워크넷,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서로 직무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로는 이제 학점 관리 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를 타겟팅을 해놓고 그 직무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질문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OX 질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학점 관리가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학점 관리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다. OX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세모로 할게요. 세모면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학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세요. 근데 학점이 중요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업 채용에서는 학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직무,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엔 나의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기업을 갈 거야. 그러면 학점이 정말 중요해요. 최대한 높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사기업에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학점을 무리해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요새는 학점을 보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요. 학점보다는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이 직무와 관련된 나의 기술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학점은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공기업을 가려고 한다. 뭐 내가 만약에 로스쿨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엔 학점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학점에 대한 이제 소문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막 이과는 3점대여도 취직된다, 2점대여도 취직된다, 문과는 4점대 아니면 아예 넣어보지도 못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혹시 요 정도 학점은 넘겨야 한다 아니면 요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그런 기준선의 학점이 있을까요? 네. 학점은 모두가 공평하죠? 아무리 잘 받아도 4.5입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공계 기준 3.5, 문과생 기준 3.5 이상. 이 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저도 부담되기는 해요. 이게 사실 진리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뭘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학점 3.5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적어도 학교 생활을 대충 하지는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되도록이면 3.5는 넘겨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2점대 학점을 받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점은 곧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다들 적어도 3.5는 넘기면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3, 4학년 되면 이제 보통 뭐 자격증도 뭐 커말, 모스, 한국사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토익, HSK, JLPT 등 어학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이런 점수, 자격증들이 많을수록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 OX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X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도 한번 사고를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격증을 먼저 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격증을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정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게 그 다음의 순서인 거지, 자격증을 먼저 따고 나서 직무를 선택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따라서 내가 공무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자격들이 되게 많죠. 시험이라든가. 네. 그러면 공무원을 할 거라면 그런 그런 시험들을 봐서 급수를 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계 자격증을 따요. 그럼 이거는 우리 아영 씨가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자격증을 지금부터 수집하듯이 따는 건 아무 시간 낭비, 돈 낭비, 양쪽 다 낭비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학 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취업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한다, 뭐 못할 수도 있죠.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회사에서는 그 친구를 우선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들게 해요. 영어에다가 다른 외국어 하나쯤 더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다른 외국어를 할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4년 동안에 영어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토익 점수는 몇 점을 넘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상한선은 없어요. 토익도 99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에 내가 990점을 받기 위해서 쓰는 시간 대비 다른 걸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걸 내가 한번 잘 저울질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공계생은 800점, 우리 문과생들, 상경계열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래도 900점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토익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사실 글로 하는 언어 시험들, 이런 지면으로 하는 시험들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말하는 능력, 그럼 정말 토익 중요하고. 스피킹, 오픽 이런 거 그쵸. 제 생각에는 토익 스피킹은 문이과 공통 레벨 6 정도까지는 따주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영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아예 토익 어떤 점수를 내야지만 그냥 서류를 검토하겠다라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를 뽑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있을 때 준비가 완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학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학점도 중요하고 스펙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 등급도 막 저희가 다 나눠놓잖아요, 입시할 때부터. 그래서 혹시 인사 담당자분이 보셨을 때 수원대학교의 인식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에 대해 좋으면 O, 나쁘면 X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O 하겠습니다. 그럼 수원대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사실 비교를 하자면 끝은 없는데 수원대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깔아봤어요. 네. 거기 자유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본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수원대학교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채용을 해보면 채용을 해서 결국엔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학력이나 뭐 학벌 사항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 대학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너무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물론 있죠. 그런데 이 수원대학교라는 게 마치 무슨 페널티가 아니에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큰 대학교고 학부생이 10,000명 정도 있다는 거는 학교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아노과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봤고 네. 그 중에 여러 학교들을 붙었지만 저는 그냥 이 학교에 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먼저 종합대학이잖아요. 수도권에 종합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학교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마음 전혀 가지실 필요 없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원대학교가 좋아요. 좋은 학교예요, 정말. 근데 참 재밌는 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게 저는 참 아쉬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취업은 약간 자기 자신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미 나는 학교에서부터 틀렸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버리시면은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 학교에 대한 자부심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안 가지시는 게 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면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적어도 학교로 페널티 받을 일은 없으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학점 관리랑 스펙 관리하면 네. 취업에서 전혀 학교로는 불이익받지 않고 네. 다 취업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럼요. 아니 정말로 취업을 하실 때 이 학교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또 3, 4학년들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대외 활동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대외 활동 넣었는데 혹시 대외 활동 경력도 많을수록 좋나요? OX?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이거 X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 활동 되게 많이들 알아보고 열심히 네. 하는데 대외 활동은 굳이 막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대외 활동은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대외 활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라는 것도 내 직무와 연관된 활동 한두 개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외 활동도 두 가지가 있죠. 정말 체험만 하는 것과 어떤 인턴십이라던가 이렇게 좀 나의 직무와 연관이 되는 이런 두 가지 대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자는 별로 크게 내가 만약에 시간이 되지 않고 뭐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직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대외 활동 말고도 혹시 대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새 트렌드가 한 가지 일만 다 잘하는 그런 인재보다는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수원대학교에서도 융합 관련된 과목들이 있고 네, 융합 맞아요. 대학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사람 요걸 찾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업에서 생각하는 융합형 인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직무를 당연히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능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 이걸 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트렌드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디자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디자인을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요새는 시대가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름다운 디자인 그런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디자인 쪽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는 이제 다양하고 직무에 맞게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대외 활동이 그 직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홍보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홍보 관련해서 나는 동아리 홍보도 했고 학교 홍보도 했고 무슨 홍보도 했고 무슨 홍보도 했고 나는 심지어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까지 해봤어. 그럼 그건 포트폴리오로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뜬금없이 실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안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작정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린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포트폴리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당신에게 예쁘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반드시 쓸모가 있는 일이어야 하고 직무에서 쓸모가 있는 일이어야 하고 그거를 내가 잘 남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표현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4학년이 되다 보니 친구들이랑 채용 정보라거나 이제 취업 사이트를 많이 방문해서 찾곤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대학생인데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 입장인데 다들 보니 경력직 우선, 경력직 채용 그냥 그저 경력직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소규모의 회사에 먼저 들어가서 이직이 나을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물론 뭐 요새 공개 채용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거의 트렌드가 그냥 수시 채용으로 변했어요. 근데 뭐 어떤 채용 형태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내 직무가 설정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실 저도 작은 회사에서 중간 규모 그리고 큰 규모 이렇게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첫 회사부터 굉장히 크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현실이라는 벽이 있고 따라서 그게 일단은 좋은 회사에 도전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꼭 추천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라면 되도록 IT 계열 회사의 작은 IT 계열 회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일을 배울 수 있고 사람들하고 좋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요. 이직을 하면 되는데 이직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네.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두려운데 직장인분들 보면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고 만약에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작은 회사에서는 신입들도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이 소기업 경력이 나한테 해가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내가 직업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직무를 배울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실 필요도 없고 또 많은 친구들이 나는 S전자, L전자 다닌다 이걸 꼭 부모님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왠지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작은 회사 다니면 물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모를 수 있죠. 이게 무슨 회사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부모님의 생각인 거고 나의 미래로 봤을 땐 소기업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경력 있는 신입만 찾는 이 시대에 내가 경력을 쌓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졸업 후에 가장 많은 학우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대학원 진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취업 시장도 이제 바로 들어가기 어렵고 내가 대학 학부생 졸업만으로는 힘들겠구나 해서 대학원 졸업을 생각하는 학우분들이 많으신데 대학원을 준비가 뭐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다.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저는 세모 할게요. 세모. 요것도. 이것도 뭐 혹시 네. 뭐 과박과라거나 뭐 문과, 이과 다르거나 이런 점이 있나요? 네, 달라요. 네. 이공계생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서 나의 직무가 거의 확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공계에서는 석사학위 소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석사학위를 가지면 조금 더 물론 분야는 적어지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그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에서 이제는 석사학위는 거의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문과 친구들 같은 네. 경우에는 상경계열 포함해서 네. 대학원을 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과연 내가 가질 직무에 연관이 되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거든요. 저라면 대학원은 일단 학부를 졸업하시고 어떤 직무를 해보시다가 그 직무를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2년, 3년 일을 하시다 보면은 대학원에 가야 될 때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세요. 그때 대학원을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대학원 먼저 진학한다. 이거는 조금 좋은데 그럴 수 있는데 효율 면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공계 계열은 취직을 위해 대학원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문과에 같은 경우엔 차라리 선취직 후 대학원 진학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다들 4년이나 학교를 연달아 다니기엔 힘들어해서 이제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이제 휴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부모님의 압박도 있고 저도 재수를 했다 보니 이제 나이 때문에 혹시 나중에 취직해서 조금 불이익은 아니지만 좀 더 빠르고 어릴 때 취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휴학을 아직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휴학에 대해 휴학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 OX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휴학에 있어서는 작은 X를 할게요. 작은 X. 휴학을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휴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는 네. 그쵸. 근데 그건 시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맞죠. 그런 휴학은 인정. 그런데 그냥 쉬고 싶어서 이렇게 휴학을 하는 건 사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학 생활하는 4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시간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어디론가 증발해 버려요. 제가 봤는데 휴학을 의미 있게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휴학을 하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휴학에 또렷한 목적이 있다. 그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단지 그냥 학교 생활이 피곤해서 이런 이유로 휴학을 하는 건 정말 안 돼요. 차라리 빨리 그냥 학교를 다니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휴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질 수가 있어요. 나중이 되면. 물론 내가 휴학을 하면서 노는 것도 좋고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도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그 휴학했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면접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뭐 2학년 2학기 때 휴학하셨네요. 이때 휴학하고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실 거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휴학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목적을 이룰 자신이 조금 없고 그냥 괜히 쉬고 싶은 거라면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휴학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방학이 있죠. 네. 방학 때 3개월씩이나 쉬잖아요. 차라리 방학 때 노시고 휴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앞에 이제 학점 관리, 스펙 관리, 학부생 때 이제 준비한 게 완료되었으면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면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면접에 대한 꿀팁, 인사 담당자, 신입사원 채용을 하셨던 학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접 준비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면접 예상 질문 500이라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벌써 빡셀 것 같은데. 너무 좀 직설적이죠? 네. 그런데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이건 심지어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를 갈 때도 유용했는데요. 구글이나 뭐 이런 포털에다가 면접 예상 질문 500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온갖 회사별로 그리고 온갖 상황별로 면접 예상 질문이 정말 5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이 면접 질문 500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다 달아봤거든요. 참 신기한 게 거기서 정말 질문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면접 질문 500을 작성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면접 질문 500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옛날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500개 질문에 답변을 한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백문백답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 면접에서 사용되는 질문 500개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아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하루에 5개씩 100일만 해보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금방 끝나네요. 네, 금방 끝나요. 근데 요걸 준비를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면접 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면접 때 아무리 긴장을 해도 그때 내가 한 번 작성해 놓은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말리지 않아요, 면접에서. 그래서 그 면접 질문 500을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면접 준비 꿀팁은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취업 멘토링 오늘 이렇게 나성경 학우님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수원대 학우 여러분께 인사 담당자로서 충고 겸 하고 싶은 말. 충고는 없고 네. 참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다 괜찮아요. 다 좋고 다 괜찮은데 대학교 다니실 때 딱 한 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요거 제발 한 번만 딱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게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 다니시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제일 재밌었는지 아니면 직업으로서 나에게 매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으시고 젊으시고 훨씬 더 똑똑하고 그쵸? 얼마나 밝아요. 이 학교 너무 좋고 전혀 이상할 거 없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직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업 멘토링 다들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